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제 집사람은요, 오래 쓴 물건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비록 생명은 없지만 오래 쓰다 보니 물건하고도 정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권철현 회장에게 연합철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이 만들었고 본인이 키웠습니다. 암에 걸렸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그 치료비 때문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와중에 연합철강을 국제에다 넘겼지만 언젠가는 되찾겠다는 집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동국제강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분 성격도 불같다고들 하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카카. 아, 사공수석. 1985년 3월의 어느 날 경제수석 401이 대통령 전두환의 부름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권철현 회장이 뭐를 했어? 연합철강의 주식이 동국제강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식량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사람 참이 큰일 낼 사람이네. 1985년 3월 11일 권철현 회장이 부산지방법원에 냈던 주식량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동국제강, 부산주공, 조선선제, 부산투자금융, 한국철강, 천양해운, 부산중철, 동국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국제강그룹이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연합철강을 인수토록 할 경우 연합철강마저 부실화될 확률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정부가 결정한 일에 정부 관리들이 자기만큼 몰라서 그런 결정을 했나? 어? 사공수석,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였습니다. 연합철강에 워낙에 집념이 강한 분이라서. 그 이학봉이 좀 뭐라 해라. 민정수석 말씀입니까? 그래, 이학봉이. 결론부터 말하면 연합철강은 동국제강으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권철현 회장은 1988년 50특위의 부실기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1985년 2월 재무부에서 증인에게 연합철강을 포함한 10개사를 인수해 가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정영의 재무부 차관보가 날 찾아와 권 회장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니 원상 회복된다. 재무부 국장회의 결론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내 소유였던 연철 등 4개사와 국제 소유의 동해투자, 동서증권, 골프장 등 10개를 인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업을 빼앗겨 천추의 한을 갖고 있던 내가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했으나 정차관보가 패키지로 묶여있으니 인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는 동국으로 연합철강을 넘기는 거 아니었나요? 알고 보니 은행감독원장 이원조, 청와대 민정수석 이학봉, 경제수석 401, 전시 처남 이창섭 씨가 합작해 재무부 결론을 뒤엎고 동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창섭 씨는 이장 사건 이후에도 일신제강을 동부그룹으로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해서 떡고물을 챙겼던 몇몇의 일화들이 있다.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주요 기업을 거의 인수할 뻔했다가 놓친 K모 씨. 그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L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L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당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자네 얘기는 들었네. 대단히 억울하게 됐더구만은. 예, 거의 우리한테 넘어오는 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왜 다른 기업으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간의 사정을 들어서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말인데, 예. 내가 나서면은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까? 내가 나서면 아마 될 기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놓친 기업을 찾아주겠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정치 자금이 좀 들어갈 기라. 아, 예. 그마, 섭섭지 않게 준비해놔라. 알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왕에 준 정치 자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답답했던 나머지 K모 씨는 이번엔 제이 씨를 만났다. 제이 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실세 중의 실세였다. 사장님이 얘기한 그 기업이요. 예. 그 기업이라면 내 잘 아는 기업인데, 그 회장님보다는 내가 더 가깝지요. 그렇습니까? 예. 내 중간에 다리를 놓으면 그 사장님한테 돌아갈 수 있을 깁니다.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 일을 하려면은 정치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권철현 회장은 이학봉 민정수석을 만났다. 무슨 일로 절 만나자고 하셨는지요? 회장님께서 지금 연합철강의 주식 소유분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40% 가까이 됩니다만. 그거를 동국적으로 넘길 수 있겠어요? 예? 정부가 원칙을 갖고 부실기업 정리에 정부의 원칙이 뭔지 모르지만 안 넘깁니다. 못 넘깁니다. 원래부터 연합철강은 제 거였습니다. 동국제강이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국세청 동원해서 세무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요?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협조라고요? 예, 협조. 협조를 잘 해주시면은 앞으로 말입니다. 부실기업 정리는 계속될 낀데 연합철강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은요, 1988년 부실기업 청문회에서 권철현 회장이 증언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요, 정말 역사라는 게 무섭구나.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낱낱이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정치인이나 관료나 기업인이나 권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때문에 정권 초 김재익 경제수석이나 강경식 차관보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을 김만재 재무부 장관이 확대 적용하자고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그거를 내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안 청장을 부른 기라고.
예. 전두환 대통령의 걱정은 깊었다. 비록 그가 기업들로부터 은밀히 정치자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은 기업은 확실히 밀어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조세 감면 규제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홍문도도 와서 그러더만 절대 안 된다고. 국민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제5공화국은 기업들과의 유착이 심하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민이지. 그래,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끝까지 밀어붙일 기세야. 그 뭔 일이 있었는지 딴 때는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각하,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국세청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누가 뭐라고 했든 조세 관련 규제법을 고쳐서 확대한다는 건 세금과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럴까? 제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특혜 이런 거에 거부 반응이 큽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 재무장관한테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내 모처에서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401 경제수석을 만나고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김 장관 말을 듣지 마시라. 조간법 확대 적용은 말도 안 된다. 특히 누가 그럽니까? 당에 있는 분들도 정치적으로 입장이 난감해진다 그러고 허문도 수석도 그러고요. 각하께서는 허 수석 말을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말입니다. 권철현 씨가 찾아왔어요. 그분 요즘 연합철강 문제로 약이 바짝 올라있을 텐데. 나한테 와서 그럽디다. 당신 허수아비냐고. 그래요? 재무부 국장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거를 사실 위에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각하께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셔가 합리적인 결론을 찾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관료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부실기업 정리 이 문제 자체도 조세감면법 개정안을 전제로 해가지고 골격을 짜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진 욕 다 먹어가면서 부실기업 정리한다고 들쑤셔놨는데 이거는 제대로 해봐야죠.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장관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재무부의 업무보고 시간에 전두환 대통령은 문제의 조세감면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장관, 예, 각하. 조간법 확대 실시를 골자로 법 개정을 하는 문제 말이요. 예, 각하. 골치 아픈 거 하지 맙시다. 예? 정치권이 어제고 다 난리 아니요. 안 그래도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인기 없는 그런 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고. 그러면 법 자체를 국회에 상정도 하지 말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안 됩니다, 각하. 그렇게 해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기업 정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간법 개정하는 것이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입니다. 허허, 이 사람 참.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 장관,
이거 말이요, 국회에다 상정을 해도 표결 처리가 안 돼.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럼 카카, 제가 여야를 모두 만나서 조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면 되겠습니까? 허허, 참.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